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다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편하지 않으면 건강은 따라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장 편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 궁합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위장약이나 식이섬유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잘 모르는 음식 조합과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밥 한 끼만 바꿔도 속이 가벼워지고 트림, 더부룩함, 변비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소화가 편한 하루 만들어 보세요. 첫째, 오늘 소개할 음식 궁합은 감자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조합인데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먼저 감자는 위산을 중화해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속 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삶거나 찐 감자는 자극이 적어 빈속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감자의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감자의 부족한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속이 쓰릴 때 감자즙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한 숟갈 마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즙 내기는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를 찐 뒤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이나 파슬리만 곁들이면 맛도 좋고 위도 편안해지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감자를 튀기거나 볶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찜이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속쓰림, 위염,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와 생강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소화가 놀라울 만큼 편해지는 조합이 됩니다. 먼저 바나나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자극이 적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없고 위산을 자연스럽게 중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위염이 자주 있는 분들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속이 냉하거나 소화가 느린 체질에도 맞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침에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했던 느낌이 가라앉고 식사 후에도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 함께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위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고 장까지 따뜻하게 풀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우려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강한 생강물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혹시 밤새 속이 불편하셨다면 내일 아침은 바나나와 생강차로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몸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는 바로 브로콜리와 들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 따로 먹어도 몸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장은 더 편해지고 염증은 줄고 면역력까지 쑥쑥 올라갑니다. 먼저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대표 채소죠.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위벽과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헛배부름이나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그냥 먹으면 어르신들에겐 약간 퍽퍽하고 소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들기름이 놀라운 역할을 해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으로 장벽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만성적인 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 중에서도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되는 기름이에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데친 다음 소금 간은 하지 않고 들기름 한 숟갈만 살짝 둘러서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장이 편안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고기 없이도 포만감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단, 들기름은 불에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데친 채소에 나중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에 위장이나 장이 민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조합 정말 추천드립니다. 속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넷째, 무와 된장.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재료지만 함께 먹으면 소화의 상상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줍니다. 먼저 무는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려왔죠.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특히 전분밥, 고구마, 밀가루 등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할 때 무만 먹어도 시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된장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유산균이 풍부하고 위와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가스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효소 발효균 항균 효과, 소화불량, 가스 참배, 묵직한 속까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가장 좋은 활용법은 바로 무된장국이에요. 물을 나박나박 썰고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에 넣고 푹 끓인 다음 된장을 풀어 간을 해주세요. 딱 이 한 그릇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지고 트림이 줄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면 무를 생으로 채 썰어 살짝 된장에 묻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장 약 자주 드시는 분들, 식사 후 자꾸 답답하셨던 분들께 이 무된장 조합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부드럽게 장을 자극하고 소화까지 촉진해주는 음식 궁합입니다. 바로 고구마와 요거트예요. 먼저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위에 부담이 적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해줘요. 소화가 느리거나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 참 좋은 식재료죠. 여기에 요거트를 더하면 효과는 2배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가 물리적으로 장을 자극한다면 요거트는 장 속 생태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한결 편하고 묵직하던 배가 가볍게 풀리고 화장실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간단한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를 껍질째 구워서 잘게 자른 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위에 부어 드셔보세요. 원하시면 약간의 꿀이나 시나몬 가루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장 건강을 위한 천연 처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한 번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무가당, 저지방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조합으로 뱃속 편안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바로 사과와 계피가루입니다. 먼저 사과는 위장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천연 섬유질입니다. 게다가 사과는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공복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더하면 효과는 한층 더 강해집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위산 억제, 헛배부름 완화, 항염작용으로 잘 알려진 향신료입니다. 특히 식후 트림이 많거나 위가 차고 약한 체질에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는 계피의 성분이 소화관 내 박테리아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활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사과를 깍둑썰기로 잘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정말 한 꼬집 정도만 솔솔 뿌려서 드셔보세요. 식전에 드시면 식욕 조절과 소화 촉진, 식후에 드시면 속 편안함과 가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하루 중 가장 위장이 예민해지는 저녁 시간대에 먹으면 좋고 과식한 다음날 아침에도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디톡스 간식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계피가루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1회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건강한 음식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과 한 개에 계피 한 꼬집,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바로 양배추와 생꿀,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먼저 양배추.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위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해주는 특수한 비타민입니다. 위궤양, 위염, 속쓰림 등 위에 상처가 나거나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생으로 먹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맛도 심심하죠? 여기에 생꿀 한 스푼만 더해보세요. 꿀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난 자연 치유 식품입니다. 특히 속쓰림과 위 점막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를 자극하지 않고 위염이나 속쓰림 증상을 부드럽게 완화하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쪄서 말랑하게 익힌 뒤 한 입 크기로 썬 다음 생꿀을 한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장을 보호하고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식사, 간식으로 먹으면 위산 과다로 인한 불편함을 잠재우는 천연약이 됩니다. 단, 꿀은 생으로 가열하지 말고 마지막에 뿌리는 것. 그리고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 주의해주세요. 이 조합, 평범해 보이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 사이에선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여덟째, 속을 편하게 하고 장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고마운 조합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호박과 흑임자, 이 두 가지 음식 궁합입니다. 먼저 호박, 특히 늙은 호박은 옛날부터 산후 회복식이나 병원식으로 자주 쓰였을 정도로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호박에 흑임자, 즉 검은 참깨를 더하면 속 편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가볍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흑임자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산화 성분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기능을 강화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속 울렁임, 노인성 위 무력감에 탁월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활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호박을 부드럽게 찐 뒤 흑임자 가루를 살짝 뿌려서 죽처럼 드셔보세요. 혹은 늙은 호박죽을 끓일 때 흑임자 가루 한 숟갈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꿀을 아주 조금 넣어도 좋지만 너무 달게 먹는 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심심한 맛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저녁 식사 대용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소화가 느린 날, 냉한 체질, 식사량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아홉째, 속도 편하고 몸에 힘도 채워주는 완벽한 한 끼 궁합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먼저 렌틸콩,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렌틸콩은 단백질,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고기나 계란 없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대안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또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가스를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 소화가 느린 분들께 참 좋습니다. 하지만 렌틸콩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죠. 여기에 현미를 더해보세요.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렵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잘 불려서 조리하면 속 편하고 포만감 높은 곡물입니다. 현미의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스트레스성 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까지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 시니어에게 가장 이상적인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조리 팁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은 30분 정도 불려서 현미와 함께 밥솥에 넣고 지으시면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은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에 잡곡 모드로 지으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렌틸콩 현미밥은 반찬이 없어도 든든하고 위장에 부담도 없고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식탁에 올려도 속이 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10번째는 꿀과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먼저 보리차. 보리차는 위에 자극이 거의 없는 곡물차로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도 가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 혈류가 증가하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위산과다, 속쓰림,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생꿀 한 스푼을 넣으면 어떨까요? 꿀은 예로부터 자연치유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과 소화 효소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속이 쓰릴 때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조합은 아침 공복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 특히 좋은데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 냉한 체질, 공복 시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보리차를 따뜻하게 끓여 잔에 붓고 꿀은 너무 뜨거울 때 넣지 마시고 약간 식힌 뒤 한 스푼만 넣어 섞어 드세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꿀은 생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끓는 물에 넣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한 온도에서 섞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합은 속이 예민한 날 약 없이도 편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소 커피나 냉수로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이 따뜻한 꿀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